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키워드가 된 요즘, 대홍수나 대가뭄이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물난리가 없었습니다만 서울 지역에도 거대한 홍수가 여러 차례 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역사에 남을 만한 홍수라면 1925년과 1972년, 1984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가 있는 한강 인도교의 위험 수위 기준은 10.5m인데 1925년에는 11.26m, 1972년에는 11.24m, 1984년도에는 11.03m를 기록하며 가뿐하게 위험 수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세 번의 대규모 수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운한 동네가 있으니 그것이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애초 망원동은 망원정이 있는 동네라 해서 붙은 지명입니다. 세종의 형 효령대군이 처음 지었고 세종이 행차했을 때 마침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려 기쁜 비의 정자, 즉 희우정이라 했는데 효령대군이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에게 하사하면서 망원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망원정이 통째로 쓸려 사라진 것이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였죠.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정자 따위를 신경 쓸 여력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포화가 불지른 전쟁터라 하더라도 타고 남은 기둥이나 허리 찢긴 나무 그림자는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가장 심한 지진이 있은 후라도 쓰러진 집의 형태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망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일본의 지진이 차라리 나았겠지. 모두 죽은 것만 못하지. 농사나 부쳐먹던 것이 적골이 됐으니 뭘 먹고 산단 말이오. 망원동은 홍제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곳으로 쉽사리 홍수 피해를 보는 곳이었지만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는 온 동네가 고스란히 떠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동네 자체가 지대가 낮았습니다. 망원동 강둑은 마포 일대보다 8m가량 낮았다니 서울시의 대표적 홍수 취약지구였습니다. 아울러 분뇨 취약지구이기도 했습니다. 망원동에는 분뇨 처리장이 있어서 똥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루한 옷을 입고 뛰놀던 아이들을 따라가 봤다가 이 처참한 상황을 본 장로교 신학대 교수 주선에는 강의 시간에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한 학생이 수업 후 따라 나오면서 말하죠. 선생님,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이상양 전도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망원동을 향했습니다. 일단 공동 화장실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고 아예 이 전도사는 뚝방 마을에 월세방을 구해 눌러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양 전도사가 의욕적으로 낮은 자들 사이로 스며든 지 두어 달 뒤 1972년 대홍수가 망원동을 덮쳤습니다. 이상양은 쏟아지는 비와 차오르는 물 속에서 이리 뜨고 저리 뛰며 망원동 사람들을 고지대 초등학교로 대피시킵니다. 또 뗏목을 얼키설키 만들어 똥물 반, 빗물 반의 검은 물을 헤치며 목만 내밀고 있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상양 전도사를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 안쓰러웠던 주선의 교수가 전도사에게 등록금으로 쓰라고 돈을 주면 금방 뚝방촌 사람들을 돕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공부를 중단한 아이들을 위해 9평짜리 공간에 세를 얻어 장로의 신학대에서 낡은 의자를 가져와 야간 중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활약하던 이상양 전도사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몸도 골아갔지만 그는 천상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하던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스승인 주선의 교수는 제자의 엉뚱한 질문에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돈 100만 원만 있으세요? 갑자기 왜? 구두 닦는 아이들이 자리세만 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합숙을 시키면서 자리를 하나둘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새 집을 구할 수 있어서요. 주선의 교수는 턱없이 웃어넘겼지만 그게 이상양 전도사의 마지막 부탁이 됩니다. 이상양 전도사는 1977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의 삶이 아로새겨진 망원동은 그 후 크게 변하였습니다. 분뇨 처리장도 옮겨졌고 성산대교가 뚫리고 홍수를 막기 위한 거대한 유수지가 만들어졌고 뚝방도 새로 쌓아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1984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엄청난 폭우가 한반도 중부를 수격합니다. 망원동은 또 한 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믿었던 유수지 제방이 터지면서 수천 가구가 일시에 물에 잠겼습니다. 그저 수재민으로 수해 구호 물자나 받아서 망가진 집에 돌아가 한바탕 울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이던 시절, 헝클어진 머릿결의 한 변호사가 수재민들 사이를 누비며 외칩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공사와 유수지 물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입니다. 국가에 소송을 제기합시다. 돈 걱정은 마십시오. 승소안 받겠습니다. 조영래 변호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 약 올리냐 하던 주민들이 태반이었고 소송단은 불과 5명이었지만 뚝심 좋은 조영래 변호사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6년여의 긴 시간 끝에 3,700여 명이 모인 소송단이 꾸려졌고 서울시와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서울시는 망원동 유수지 공사 중 발생한 부실공사의 증거를 담은 토목학회 결과 보고서를 은폐했고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증거 보전 노력과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등의 필사적인 변호에 힘입어 대한민국 초유의 수재민 국가 대상 소송은 망원동 주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파문은 그렇게 누군가 돌을 던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돌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형이 생겨나고 말랐던 곳에 물이 차고 흘러야 할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조영래 변호사처럼, 그리고 지도 교수가 진저리를 칠 만큼 암담한 동네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서슴없이 뛰어들었던 이상양 전도사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힙하기로 이름난 망리단길의 화려한 조명에는 그들의 자취도 스며들어서 어슴풀의 빛을 발하고 있을 겁니다.